안녕하세요. 순메디텍 교육부 이미순 실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당 청구에 대한 개념과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당 청구는 사실은 있지만 요양급여 기준이나 진료 수가 기준을 위반해서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했을 때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수급자 보호 차원에서 본인 부담을 과다하게 받은 경우에도 부당 청구의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전액 본인 부담 항목을 실시하고 환자한테 전액 본인 부담으로 받지 않고 비급여로 더 오버해서 받았을 경우에도 그 오버된 금액에 대해서 그 차액만큼의 부담 금액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물론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서 다 규정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사례를 살펴보면 간호 인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A병원 같은 경우에는 외래 주사실에서 외래 환자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간호사를 입원 환자 간호 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로 신고하고 간호관리로 차등제를 부당 청구했던 사례이고요. B병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간호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그 간호과장을 간호 인력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과장이죠. 이제 그런 분들에게 그런 분들은 차등제 신고를 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등제 신고해서 부당하게 청구되었던 사례입니다. 관련 근거를 살펴보면 환자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간호사나 근무표상 일반 병동에 배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환자 간호를 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력 차등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또한 순환근무 간호사로 일반 병동과 외래 등 특수부서를 순환하는 간호사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도 인력에 대한 착오 신고인데요. A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한 달 남짓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달 좀 넘도록 근무한 사실이 없는데 상근한 것으로 신고하고 의사 인력에 대한 등급을 차등 신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도 어떤 간호사가 외래 근무를 하거나 분만 휴가 중인 간호사를 등급 적용 대상자로 신고해서 등급을 높게 책정하여서 차등제에 문제가 되었던 사례입니다. 관련 고시에서 보면 의사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부재 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 인력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간제 또는 격일제 의사는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0.5인으로 인정을 하여야 합니다. 의사뿐만이 아니라 간호사의 경우에도 물론 간호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 감독이라든가 전임 노조라든가 가정간호사라든가 이런 분들도 인력 차등 신고해서 제외하여야 하지만 간호사의 경우에도 연속적 부재 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간호 인력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을 신고를 함으로 인해서 부당 청구가 확인되었던 사례입니다. 세 번째 사례를 살펴보면 이거 상근에 대한 필요 인력 가산의 문제입니다. Y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물리치료사가 주 2회 근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상근으로 신고하고 필요 인력의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를 청구해서 부당으로 확인되었던 사례입니다. 우선 필요 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에 대한 산정 지침을 보면 직전 분기 당해 요양기관에 약사가 상근하고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중 상근자가 1명 이상인 직종이 4개 이상인 경우 별도 가산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가 200명 이하인 경우에는 약사가 16시간 이상인 경우에도 산정 가능은 합니다. 이렇게 필요 인력이 없는 경우에는 필요 인력이 상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허위 신고로 인한 필요 인력 가산이 부당으로 확인되었던 사례입니다.
그다음에는 영양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영양사도 L병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위탁 운영 급식소에서 직원인데 그 급식소 직원을 병원에 상근하는 영양사나 조리사로 허위로 신고하고 부당하게 가산을 청구했던 사례이고요. A병원 같은 경우에는 영양사가 있긴 있으나 환자식 제공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다른 업무를 수행했던 거죠. 그런데 영양사가 있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가산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본인의 그 면허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을 산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산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사례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 진찰료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통 이제 안검진이나 공단검진이나 이런 경우에는 공단에서 별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진자가 안검진하는 당일날 만성 바이러스성 B형 간염이란 상병으로 진찰과 검사를 하고 진찰료를 100% 산정을 해서 문제가 되었던 사례입니다. 그 고시 내용을 보면 그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에 대한 고시에서 보통 이제 건강검진과 별도로 어떤 질환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졌다면 동일 의사에게 다른 진료를 했다면 진찰료는 50%를 산정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물론 동일 의사가 아니고 전혀 다른 상병으로 다른 의사에게 진료했다면 100% 산정은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이 요양기관 같은 경우는 의원이었기 때문에 의사가 한 분이었고 그래서 동일 의사에게 했기 때문에 진찰료가 문제가 되었던 사례입니다. 여섯 번째는 방사선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마도 요양기관들이 이 방사선에 대한 문제는 많이들 인지를 하고 있기는 한데 아직도 간혹 문제가 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방사선 같은 경우에는 의료법상 3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놓쳐서 검사를 못 받은 기간에 촬영한 방사선은 비용이 모두 다 부당 금액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간혹 가다가 적합하지 않은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그 촬영할 수 없고 요양급여 비용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에 촬영한 그 진단용 발사성 방사선 장치를 촬영하고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사례입니다. 이렇게 부당 청구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부당인지 거짓인지 부당에 해당하는 사항인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순메디텍 02-898-4470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